마지막 파트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인데요.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 그 종류 중 하나인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구별해보고 해고의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알아본 뒤 사례를 해결하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는 크게 해고, 권고사직, 자진퇴사, 당연 종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와 그 외의 근로관계 종료의 방법입니다. 먼저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기에 법상 엄격한 제한을 받는 데 반해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 계약기간의 만료 및 정년 등의 당연 종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권고사직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양측이 합의해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임에 반해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너 나가 라는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일방적인 의사로 해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 예고, 해고 서면 통지 등의 여러 가지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해고보다는 권고사직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 실질이 해고로 보이지 않도록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된 사직서를 필수적으로 수령해 보관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해고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고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절차적 요건인 해고의 방법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고 예고인데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취지는 해고되는 근로자로 하여금 최소 30일 전에 그 사실을 알도록 하여 다른 직장을 찾을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 다른 직장을 찾을 때까지의 경제적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너 해고될 거야 라고 알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치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 예고의 방법은 법상 정해진 바는 없으나 해고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고 예고를 했는지와 관련해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 하기에 카톡, 전화, 문서 등 증빙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 예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해고 예고는 예외적으로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실 때에는 일단 3개월 계약을 해서 근무 성적이 좋지 않은 근로자는 계약 종료를 하는 방식으로 해고 예고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근무 성적이 좋다면 다시 9개월 연장을 해서 총 12개월의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고 다시 그 시점에 근무평가를 통해서 1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해고 예고 수당과 1년 이상자에게 발생되는 15일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이라는 노무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고 서면 통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통상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할 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의 해고 사유와 시일을 명시적으로 작성해 통보함으로써 해고 예고와 서면 통지를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로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케이스 1번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점장 A가 등장하는데요. A가 매니저 B의 근무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문제가 무엇일까요?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해고 서면 통지나 정당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 예고 자체는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30일치의 해고 예고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다음 케이스 2번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 점주님은 그래도 참을성이 있는 현명한 분이십니다. 과연 슬기롭게 해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해고 예고하시고 해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성 요건이 충족돼야 하고 이 정당성이란 것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본래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나에 대한 해고가 부당합니다 라고 주장할 때는 왜 그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해고가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님들께서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평소 근무간에 근로자의 근태나 잘못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개선을 유도했음을 증빙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근무평가서를 작성해 두시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케이스 3번입니다.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해고의 정당성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업주님께서 혼자 챙기기가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채용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셔서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는 것이기에 해고 예고, 서면 통지, 정당성 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이 됐다면 권고사직을 시행하심이 원만한 해결 방안인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좋은 근로자를 선별해낼 수 있는 단계인 채용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4번의 경우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을 하면서 퇴사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이 사례의 포인트는 총 2가지입니다. 첫째로 B가 무단 결근을 하며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B에게 진정으로 근로의사가 없는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이러한 확인을 했다는 증빙을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확인을 수차례 반복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답이 없는 경우에 사업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내용 증명 등을 발송해 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해 당연 종료된다는 것에 대한 증빙도 남겨두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경우 점주님들께서 근로자가 괘씸하니까 무단 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업장에 재산상 손해가 상당히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임금도 그 근로자가 다시 연락을 해서 사과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으신다거나 혹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을 예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 모두 위법입니다. 임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돼야 하고 이를 도과한다면 연 20% 지연이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무책임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다가 사업주님들께서 더욱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어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일정액을 손해배상으로 예정하시는 것도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의 무단 결근에 이은 무단 퇴사에 대해서 점주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근로자이더라도 한 번 더 근로의사를 확인함으로써 관련 증빙을 남겨두시는 것이 노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